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자벌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소박하게 24년 차 교사로 살고 있고요. 현재 EBS에서 중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중학교에 오게 된 우리 학생들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선생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는 한 분의 담임 선생님께 배우게 되고요. 하루 종일 담임 선생님과의 밀착화된 관계를 보이죠. 그리고 물론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주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삶을 동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가장 다른 점은 교과별로 선생님이 있으시다는 거죠.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때는 만나지 못했던 과목의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중학교에는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보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 나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교실에 계시기 때문에 학생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교탁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되는데요. 중학교는 여러 교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 여러 곳 중에서 한 군데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나의 담임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감각적인 친구들은 나를 가르치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어디 계시는지도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수업이 달라졌어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1시간 동안 배우는 수업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1교시 1시간에 40분으로 잡지만 중학교는 45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5분 정도 괜찮겠지라고 하시겠지만 매 시간마다 5분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교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과목에도 우리가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과목도 있지만 또 이동 수업 같은 게 꽤 있습니다. 여러 교과목에 교과 교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연 실습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간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동 수업이 있구나, 오늘 체육 시간이 들었구나 그러면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달라진 만큼 우리 학생들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시험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도 소단원별로 형성평가를 보거나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은 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배움의 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은 있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유학기제의 본질과 취지는 학생들이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꿈과 어떤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반 여러 교과목의 시수를 조금 줄이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이라든가 예술 체육 활동이라든가 진로 탐색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면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교과 수업을 많이 하고 오후 시간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듣는 주제 선택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진로 탐색 활동도 있고요. 다양한 예술 체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시면 성적이다 하면 아마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수미양가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야 양양양 목장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학교 최근에 성적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성적 산출이 다르다. 이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유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즉 성적표가 어떻게 나가느냐? 선생님들이 서술형, 즉 문장으로 기록을 해주십니다. 즉 국어과에서 영어과에서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총평을 한 내용이 문장으로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일반학기, 이제 일반학기를 하면 자유학기를 하지 않는 다른 2, 3학년 학기도 똑같고요. 1학년 2학기도 똑같겠죠. 지금 많은 중학교들이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기가 아닌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목별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학부모님들 수미양가처럼 A, B, C, D, E 이렇게 영어 등급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과목이 A, B, C, D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 체육처럼 예술 과목은 A, B, C 정도로 나오고요. 다른 과목은 A부터 이렇게 등급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학년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해당 과목별로 어떤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이 A, B, C, D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그리고 수행평가 점수.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3개. 그 3개를 결합해서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도 돋보기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 흔히 부모님들은 객관식, 요즘 학생들은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번호를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문제를 보고 답을 직접 서술하는 서술형, 논술형, 즉 서논술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험 자체도 선택형과 서술하는 형태가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바로 수행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평가를 잘하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평가 계획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최고의 비법은 수행평가 플래너 또는 수행평가 달력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국어 과목은 9월 달에 이 시기쯤에 이런 평가를 보는구나. 수학은 이 시기에 이런 걸 보는구나를 나만의 플래너라든가 달력에 기록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그 경과라든가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보면 수행평가의 제왕들이 있습니다. 일명 수행평가 타짜들. 우리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수행평가 안내지를 봤을 때 방법, 어떻게 이걸 하는지와 평가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주 꼼꼼하게 밑줄을 치면서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행평가 종이를 치면 하고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수행평가 강좌들은 이렇게 되는 방법이구나. 평가 기준은 이런 거구나. 요때 하니까 난 준비해야겠어 라는 미리 계획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중학교는 쓰기 수행평가도 많고요. 영어과에서 말하기라든가 듣기 평가도 있고요. 다른 과목에서 몸이 움직이는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보면 혼자 하는 수행평가는 이렇게 묵묵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께 하는 수행평가가 또 많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듬을 보면요. 일벌레 친구가 있고 무임승차자 친구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는 천천히 음미하세요. 일벌레, 저처럼 막 그다음에 무임승차자, 친구야 사랑해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행평가의 활동이 되게 다양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서 모두머니 뭔가 성과를 만들거나 해야 되거든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다채롭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법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도 모두 보고 계셔서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잘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품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 학교에 입학하면 아까 주제 선택 활동이라든가 진로 탐색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음악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꽃을 키우는 프로그램, 사진을 찍고 굉장히 많고요. 진로 탐색도 지금 이곳이죠. 바로 한국자벌대와 같은 곳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이런 인생의 길이 있구나. 나는 이런 걸 할 때 기쁨을 느끼는구나. 난 이런 거 할 때 잘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중학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께서 하실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뭘 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래? 어떻게 됐어? 그거 어떤데? 계속 묻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자녀가 좀 더 탐색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 좋았어. 그렇구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내 아이는 점점 나의 꿈을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드리면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최고의 비법은 학교에서 하는 자유로운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그걸 임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폭넓은 질문을 많이 품어라. 바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역할은 내 자녀한테 지지하고 응원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국어를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국어는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단원을 펴보면 제일 재미있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라든가 소설이죠. 그리고 문학 영역이 있습니다. 문학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차례, 즉 목차를 보면 문학 외에도 듣기, 말하기, 또 읽기, 쓰기, 문법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학년별로 문법이 탁탁탁 등장을 하는데요. 문법 내용도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중에 어려워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는 품사라는 개념을 어려워합니다. 2학년 때에는 발음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단지 책을 읽단지 혼동하는 친구 많잖아요.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3학년 때에는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뭐 이렇게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어에서 문법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또 어려워하는 게 문학이 아닌 영역인데요. 바로 비문학입니다. 중학교 3년의 국어교과서 6권을 펼쳐놓으면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음식도 한 종류만 즐기지 않고 여러 종류를 즐기는 것처럼 문학을 즐겼다면 비문학도 즐기고 하는 마음으로 국어책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책 최고의 또 직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양도서, 참고도서, 필독도서, 권장도서입니다. 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교과서를 공부하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읽은 책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떤 축하냐고요? 내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내 아이가 중학교를 간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내 자녀를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반올림된 것이고요. 이제 또 중학교라는 학교급이 달라졌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내 자녀를 칭찬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중학교에 가다 보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정보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이제 사교육 같은 문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는 적기 교육이란 말을 좀 우리 학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적기 교육. 자, 적기 교육이라고 적으세요. 적기 교육이라고. 자, 즉 그 시기에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유학기제 때 중간 기말이 없고 또 다른 친구들 막 몇 학년 공부를 한대, 높은 학년 공부를 한대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학년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